21대 국회의원 초선에게 듣는다. 오늘은 양평군수 3선 출신으로 이번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여주 양평의 김선교 미래통합당 당선인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단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경계가 늦춰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대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로 인해 그저 미안할 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이 되었지만 어깨는 무겁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역구에 22만여 시민과 국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선교 선택에 대해서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 끝나고 난 뒤 이제 한 12일 정도 지났는데 혹시 그동안 좀 별다른 일은 없으셨습니까? 네, 별다른 일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총선 때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은요. 여론조사 때는 상대편인 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재관 후보와 좀 비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54.9 대 40.1 큰 표차로 당선이 되셨어요. 어디에 비결이 있습니까? 우선 여주 시민과 양평 국민이 제가 이제 군수를 3선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한 것 같고요. 또 거기다 또 27년의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주와 양평이 수도권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네. 왜냐하면 각종 규제가 최고로 많은 지역이 여주와 양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선택해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주보다는 양평이 인구가 한 10년 전에 3만 명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래 3만 명을 넘어서 한 7, 8천여 명이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추진력과 두둑한 배짱을 믿고 저를 선택해 주신 것 같아서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선거 운동하시는 그 도중에 좀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 또 같이 경쟁을 했던 우리 최재관 후보라든가 유상진 후보라든가 김미아 후보, 변성근 후보에게 심심한 감사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그런 점은 별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그래서 단 상대 후보가 팩트를 갖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데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있었어요. 뭐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기호 2번 김선교를 갖다가 기호 1번으로 올려서 심히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치는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합동 토론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 3명 국가 정원 지정 추진 공약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최재관 후보도 내고 저도 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에 세안정과 배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미원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답변을 좀 어설프게 했다. 이런 그런 게 좀 이런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3선 군수 출신이십니다. 사실은 80년도부터 이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정말 입지전적이라고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구급 공무원부터 해서 면석이, 면장, 그리고 군수까지 이르는 동안 이제 일을 하셨고 드디어 이제 국회에 입성하게까지 되셨습니다. 이 같은 부분들이 언제부터 국회의원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아울러 이제 이렇기 때문에 나는 국회의원을 더 잘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정치에 대한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군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은 한 도의원 한번 출마했다가 군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군수가 또 지방에 꽂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했다가 우연히 이제 군수를 하고 나서 하는 도중에 우리 또 정병국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당을 이제 또 탈당을 해서 다른 당으로 옮기셨어요. 당적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군수 현역 시절에
당협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한 3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강화문에 우리 또 집회, 뭐 강화문 집회 이런 데 가다 보니까 우연히 정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야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군수로서는 그럼 그동안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위법이 네. 우선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치단체장은 조례에 근거해서 또 거의 네.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상위법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한번 멋있게 지역 발전시키고 모든 일에 대해서 또 소외를 느끼는 그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네.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지 하나하나 좀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약 부분인데요. 여주 양평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공약을 많이 내거셨습니다. 여주 양평을 명품 행복도시로 만들겠다, 뭐 8대 공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등등 하셨는데 일단 가장 먼저 추진할 공약 어떤 겁니까? 제일 먼저 규제가 완화돼야 됩니다. 규제 완화? 제가 네.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주와 양평이 수도권에서 제일 규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규제 완화고요. 네. 그리고 또 여주나 양평이 사실은 수도권에서 제일 살고 싶고 가보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양평 같은 데에는 그 송파에서 양평 간 고속도로 이 부분이 제일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 여주 같은 경우에는 또 여주와 양평을 연결할 수 있는 네. 그런 또 37번 국도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여주의 대신면이라는 데서 또 양평 또 그 계급면 공세리까지 그 4차선 도로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여주에는 생활 도자기가 상당히 유명한데요. 그것을 부각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 도자기에 대해서 특구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강천섬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가평의 남이섬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고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품 섬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종대왕 릉도 있고요. 네. 그래서 문화의 거리를 좀 제대로 연결돼서 신륵사까지 그래서 복합적으로 좀 이 관광, 문화 관광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완화, 교통 정비 그리고 이제 문화 관광적인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뭐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세미원 부분이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이 온 국민 문화누리 공약 가운데 세미원은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양평 군수 시절에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상당히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네.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의 제일 상수원 보호 2,500만의 식수원 공급지가 그리고 두물머리 있는 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규제로 인해서 발전을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한 10년여 걸쳐서 만들어 놓은 그 세미원을 경기도 지방정원 1호로 등록이 됐어요. 이 부분을 이제 3년이 지나야 국가정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는 호남의 순천 그리고 또 경상도 울산에 또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에 네. 제일 유력한 것이 우리 세미원과 두물머리가 국가정원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3년의 기간이 지나야 되고요. 면적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30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테마도 한 뭐 5군데 색다른 테마가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요. 그쪽에 그리고 교통이 또 이렇게 원활치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정말 세계의 명품 국가정원으로 발전시킨 그런 공약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선인님께서 이제 송파 양평 고속도로도 말씀하시고 방금 그 세미원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지자체장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뭐 경기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이곳 역시 여주시 양평군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협업을 잘 해나가셔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예, 뭐 여주 양평에 지금 자치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 그런데 뭐 그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이 네. 되고요. 우선은 지역을 발전을 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마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지자체장과 또 이 저와 네. 같이 협력해서 소통에 원활을 기하다 보면은 지역은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그러면은 그냥 놔두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먼저 이렇게 무소속으로 군수해 본 경험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원활하게 지역 발전시키는 데는 자신이 있습니다.